여러분, 혹시 매일 먹는 그 달콤한 과일이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어제 저녁에도 무심코 드셨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설탕 폭탄이 터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인 영양학만을 연구해온 한국영양학회 정회원이자 서울대 의과대학 박사 이정희입니다. 국제당뇨병 학회에서 3번의 우수 논문상을 받았고 현재까지 2만 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달 부산에 사는 75세 박영수 어르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평생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으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혈당이 300을 넘어서면서 의식을 잃으신 거였죠. 의료진들도 당황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알코올 수치는 제로였는데 간 수치는 술고래처럼 나왔거든요. 가족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담배도 안 피우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원인은 바로 박 어르신이 매일 저녁 드시던 포도 한 송이와 망고 주스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죠. 박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달콤한 포도를 한 송이씩 그리고 시원한 망고 주스 한 잔을 빼놓지 않고 드셨죠.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몸속에서는 매일 혈당 폭탄이 터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각설탕 15개 분량입니다. 망고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2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박 어르신은 매일 저녁 각설탕 35개를 한꺼번에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3년 동안 계속되면서 췌장이 완전히 지쳐버린 거죠. 더 무서운 건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의 특성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으면 간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처리하지 못한 과당을 모두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범입니다. 술을 안 마셔도 간이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간 초음파를 찍어보니 심각한 지방간 상태였습니다. 간의 30% 이상이 지방으로 차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면 간경화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이 과일의 위험성을 깨달았죠. 다행히 박 어르신은 응급치료를 받으신 후 과일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달콤한 과일 대신 제가 추천해드린 특별한 과일 2가지로 바꾸신 거죠. 그 결과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지방간까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당뇨약도 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든 과일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 매실이나 아무 바나나나 드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선택과 섭취 방법을 알아야 독이 아닌 약이 되거든요. 먼저 매실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68세 최명자 할머니는 2년 전만 해도 당뇨병 때문에 매일 약을 3알씩 드셔야 했습니다. 아침에 메트포르민 500mg, 점심에 글리메피리드 2mg, 저녁에 시타글립틴 100mg까지.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필수 약물들이었죠. 혈당이 200을 넘나들면서 합병증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특히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진행되어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인슐린 주사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 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죠. 그런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매실의 혈당 조절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실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시중에서 파는 덜 익은 푸른 매실로 매실청을 담그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설탕도 듬뿍 넣어서 달콤하게 만드셨죠. 매실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평소 180대였던 공복 혈당이 220까지 올라간 거예요. 최 할머니는 매실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덜 익은 매실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이었습니다. 5월이나 6월 초에 나오는 푸른 매실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청산가리와 비슷한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소량이라서 당장 죽지는 않지만 장기간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죠. 두 번째 문제는 설탕이었습니다. 아무리 매실이 혈당에 좋다고 해도 같은 양의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혈당 폭탄이 되어버려요. 매실청 한 숟가락에는 설탕 한 숟가락이 들어있는 셈이니까요. 그때 최 할머니의 딸이 인터넷에서 올바른 매실 섭취법을 알아와 주셨습니다. 6월 말에 나오는 완전히 익은 황매를 설탕 없이 우린 매실차로 바꾼 거죠. 그리고 매실의 씨는 반드시 빼고 우렸어요. 씨에 독성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20대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도 9.2에서 6.8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죠.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최 할머니는 당뇨약을 하루 한 알만 드시고 계십니다. 시야도 다시 선명해졌고 당뇨병성 망막병증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네요. 매실이 혈당을 낮추는 비밀은 바로 구연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의 TCA 회로라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요. 쉽게 말해서 당분이 에너지로 바뀌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혈액 속에 당분이 쌓이지 않고 빠르게 소모됩니다. 특히 완전히 익은 황매에는 덜 익은 청매보다 구연산이 무려 4분의 1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산, 주석산 같은 유기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거든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실의 구연산은 식후 혈당 상승을 30%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간에서 당분 생산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공복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매실을 드실 때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지가 지나고 6월 말에 나오는 완전히 익은 것만 드셔야 해요. 매실이 익는 과정에서 독성 성분은 분해되고 유익한 성분은 증가하거든요. 덜 익은 매실은 벌레도 먹지 않습니다. 벌레가 먹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또한 씨앗에는 독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씨를 빼고 드셔야 합니다. 매실 하나당 씨앗 하나인데 이 작은 씨앗 하나에만도 성인 기준 하루 허용량의 10배가 넘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제 두 번째 기적의 과일, 바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는 72세 정재훈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0.5였고 혈압은 18만 110을 넘나들었어요. 혈당이 250을 넘나들면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정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약 먹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혈압약 2알, 당뇨약 3알, 그리고 인슐린 주사 20단위. 점심과 저녁에도 각각 약물들을 챙겨 드셔야 했어요. 약국에서 한 달치 약을 받아오면 비닐봉지가 가득했죠. 합병증도 시작되었습니다. 발가락 끝이 저리기 시작했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났어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들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혈당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족부절단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녹색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거였어요. 필리핀에서 일하던 아들이 추천해준 방법이었는데 현지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이 녹색 바나나를 약처럼 먹는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바나나는 단맛이 나니까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과일 섭취를 제한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정할아버지가 드신 건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란 바나나가 아니었습니다. 덜 익은 녹색 바나나였죠. 이 녹색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에 저항하는 전분이에요. 일반 전분과 달리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죠.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 달리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섬유질처럼 작용해서 혈당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녹색 바나나의 당지수는 30으로 노란 바나나의 58보다 훨씬 낮습니다. 흰 쌀밥의 당지수가 88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낮은 수치죠. 더 놀라운 건 저항성 전분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대장에 도달한 저항성 전분은 유익균들이 발효시켜서 단쇄지방산을 만들어요. 이 단쇄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정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녹색 바나나 한 개를 마늘과 함께 구워서 드셨습니다. 마늘의 아조엔 성분이 바나나의 비타민 B1 흡수를 20배까지 높여주거든요. 비타민 B1은 당분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부족하면 당분이 제대로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아서 혈당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결과 6개월 만에 혈당이 130대로 안정되었고 1년 후에는 인슐린 주사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10.5에서 6.9로 크게 개선되었어요.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발가락 저림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정할아버지의 변화에 깜짝 놀라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환자를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고 농담하실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당뇨약도 하루 한 알만 드시고 계시고 정기검진에서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나나는 색깔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녹색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당뇨병 환자에게 최고예요. 노란 바나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갈색 반점이 있는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종양괴사 인자를 만들어서 암 예방에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8배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에는 종양괴사 인자라는 특별한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물질은 암세포와 싸우는 백혈구의 힘을 8배까지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녹색 바나나가 최고예요. 녹색 바나나 100g에는 저항성 전분이 8.5g 들어있는데 노란 바나나에는 1g도 안 들어있거든요. 그만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지만 바나나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우유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바나나의 과당과 우유의 락토스가 만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또한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칼륨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나트륨과 함께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대신 귀리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혈당 조절 효과를 더욱 높여주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제 실제로 매실과 바나나로 혈당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실차 만드는 법부터요. 6월 말에 나오는 완전히 익은 황매 1kg을 준비하세요. 황매는 청매와 달리 노란색을 띠고 향이 진해요. 만져보면 약간 말랑한 느낌이 들죠. 매실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벌레가 먹은 자국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벌레가 먹는다는 건 독성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농약도 적게 사용했다는 뜻이고요. 너무 완벽하게 깨끗한 매실은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해요. 매실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가장 중요한 과정인 씨 빼기를 해야 합니다. 매실을 반으로 갈라서 씨를 제거하는데 이때 씨 주변의 과육까지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씨 주변에 독성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거든요. 씨를 뺀 매실을 으깬 후 끓인 물 2리터에 우려내시면 됩니다. 물의 온도는 8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비타민 C 같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30분 정도 우린 후에 매실을 건져내고 차게 식혀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대신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그냥 드시는 걸 추천해요. 처음에는 시큼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적응되실 거예요. 매실차는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식후 30분은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매실차를 드시면 구연산이 당분 흡수를 늦춰줘서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당분이 잘 소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간 혈당이 올라가기 쉬운데 매실차가 이를 막아줄 수 있어요. 바나나는 익는 정도에 따라 드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녹색 바나나를 드세요. 하루에 1개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녹색 바나나는 그냥 드시기보다는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생으로 드시면 전분이 소화되기 어려워서 배에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마늘 2쪽과 함께 프라이팬에 구워서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바나나 마늘 구이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녹색 바나나 1개를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속까지 익지 않고 너무 얇으면 바삭해져서 먹기 불편해요. 마늘도 편으로 썰어서 준비하고요. 프라이팬을 중불에서 달군 후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 둘러주세요. 올리브 오일에 오메가3 지방산이 바나나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 다음 마늘을 먼저 넣고 1분 정도 구워주세요. 마늘이 노릇해지기 시작하면 바나나를 넣고 함께 구우면 됩니다. 이때 불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거든요. 약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이 더욱 증가해요. 연구에 따르면 열을 가하면 저항성 전분이 2배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바나나가 살짝 노릇해지면 불을 꺼주세요. 너무 오래 구우면 당분이 증가해서 혈당에 좋지 않거든요. 적당히 구워진 바나나는 겉은 고소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이 나요. 건강한 분이라면 노란 바나나를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개를 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과일과 함께 드시지 말고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과일을 함께 드시면 과당 섭취량이 너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인천에 사는 69세 김순덕 할머니는 매실차와 녹색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280까지 올라가서 합병증 걱정에 잠을 못 이루셨어요. 발목 상처가 한 달째 아물지 않아서 절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김 할머니의 일상은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혈당 측정기로 손가락을 찔러서 혈당을 재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200을 넘으면 온종일 불안했고 250을 넘으면 응급실을 갈 준비를 해야 했죠. 밤에는 저혈당이 올까봐 무서워서 잠을 설쳤습니다. 특히 발목 상처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작은 상처였는데 당뇨병 때문에 상처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3주째 상처가 벌어져 있으니까 세균 감염까지 시작되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혈당을 200 이하로 유지하지 못하면 절단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김 할머니의 딸이 인터넷에서 매실과 바나나의 혈당 조절 효과에 대한 논문을 찾아왔습니다. 태국 탐마사트 대학교의 연구 결과였는데 매실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이 평균 35%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혈당이 110대로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당뇨약도 모두 끊었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였죠. 무엇보다 발목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어요. 혈당이 정상화되니까 상처 치유 능력도 돌아온 거죠. 김 할머니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매실차와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매실차 한 잔을 드시고 30분 후에 녹색 바나나 한 개를 마늘과 함께 구워서 드셨어요.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도 매실차를 한 잔씩 드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1년 동안 계속하신 결과였어요. 처음 한 달은 효과가 미미했지만 2개월째부터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3개월째에는 200대에서 150대로, 6개월째에는 12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하세요. 손자들과 놀이공원도 가고 여행도 다니시죠. 당뇨병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되찾으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실과 바나나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올바른 조합과 타이밍입니다. 매실차는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녹색 바나나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하지만 동시에 드시면 안 됩니다. 매실의 산성 성분이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을 분해할 수 있거든요.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매실차를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바나나를 드셔야 해요. 매실차가 위장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음식물 소화를 돕고 30분 후에 바나나를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온전히 대장까지 전달될 수 있거든요.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매실과 바나나로 만든 특별한 스무디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완전히 익은 황매 5개에서 씨를 빼고 녹색 바나나 반 개, 그리고 강황가루 한 작은 술을 넣어서 갈아 드시면 됩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거든요. 인도의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9개월간 섭취한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의 57%가 당뇨병 발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해요. 또한 이미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도 혈당이 평균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4세 한철수 할아버지는 이 스무디를 매주 일요일마다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이상해서 망설이셨지만 효과를 보신 후로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드시고 있어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50대인 아들, 며느리까지 혈당과 혈압이 모두 좋아졌거든요. 한 할아버지의 경우 당화혈색소가 9.8에서 6.5로 떨어졌어요. 아들은 공복 혈당이 126에서 95로 정상화되었고 며느리는 혈압이 15,095에서 12,08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해진 거죠. 스무디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고속 믹서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속으로 갈면 바나나의 세포벽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서 저항성 전분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거든요. 2분 정도 고속으로 갈아야 부드럽고 균일한 스무디가 만들어져요. 또한 만든 즉시 드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실의 비타민C가 산화되고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도 일반 전분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루 정도는 괜찮지만 가능하면 신선할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매실은 반드시 완전히 익은 것만 드셔야 합니다. 5월이나 6월 초에 나오는 푸른 매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성 성분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부산에 사는 65세 조현미 할머니가 덜 익은 매실을 6개월간 드신 후 간 수치가 크게 악화된 사례가 있었어요. ALT가 80까지 올라가고 AST도 75를 넘었거든요. 다행히 매실 섭취를 중단하고 3개월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매실의 독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색깔을 보세요. 완전히 익은 매실은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띠어요. 푸른색이나 연두색은 덜 익은 거예요. 둘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익은 매실은 달콤한 향이 나지만 덜 익은 건 풀냄새 같은 게 나요. 셋째, 만져보세요. 익은 매실은 약간 말랑한 느낌이 들어요. 딱딱하면 덜 익은 거고요. 넷째, 씨앗을 확인하세요. 익은 매실의 씨앗은 갈색이고 완전히 여물어 있어요. 덜 익은 건 씨앗이 하얗고 물러요. 또한 매실청을 만들 때 설탕을 넣으면 당뇨병 환자에게는 독이 됩니다. 아무리 매실이 혈당에 좋다고 해도 설탕을 같이 넣으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매실청은 대부분 설탕이 50% 이상 들어 있어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익어서 물러진 바나나는 당분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의 당분은 녹색 바나나의 4배나 높거든요. 당뇨병 환자는 가능하면 녹색이나 연한 노란색 바나나를 드세요. 또한 우유,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바나나의 펙틴과 우유의 카제인이 결합해서 위장에서 덩어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드셔야 할까요? 혈당이 정상화된 후에도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말이죠. 다만 양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매실차는 하루 2잔으로, 바나나는 이틀에 1개 정도로 줄이시면 됩니다. 부산에 사는 77세 이영희 할머니는 혈당이 정상화된 지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실차와 바나나를 드시고 계십니다. 덕분에 다른 어르신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최근 종합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 2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하셨다고 해요. 이 할머니의 혈관 나이를 측정해 보니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젊게 나왔어요. 당뇨병이 있었던 분의 혈관 나이가 이렇게 젊을 수는 없다면서 의료진들도 놀라셨죠. 매실과 바나나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젊게 유지해 준 덕분이었어요. 이제 매실과 바나나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매실의 구연산은 우리 몸의 크렙스 사이클이라는 에너지 생산 과정을 활성화시켜요. 쉽게 말해서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공장의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고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당분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세포 안에서 당분이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구연산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당분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속에 당분이 쌓이는 거죠. 이때 매실의 구연산을 보충해주면 세포 안에서 당분이 에너지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져서 혈당이 떨어지게 돼요. 실제로 일본의 연구에서 구연산을 하루 2g씩 12주간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이 평균 23% 감소했다고 해요. 또한 인슐린 감수성도 3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요.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요. 유익균들이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키면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져요.
이 단세지방산들이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간으로 가면 간에서 당분 생산을 억제해요. 우리 간은 밤에 당분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내보내는데 단세지방산이 이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공복 혈당이 낮아지게 돼요. 또한 단세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호르몬인 GLP-1의 분비를 촉진해요. GLP-1은 인크레틴이라고 불리는 호르몬 중 하나인데 혈당이 높을 때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이 낮을 때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해서 저혈당을 예방해줘요. 네덜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을 하루 30g씩 12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인슐린 감수성이 33% 개선되었다고 해요. 또한 공복 혈당도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매실차 한 잔과 녹색 바나나 한 개로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그만두시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매실과 바나나를 올바르게 드시면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함께 개선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환자분들 중 99%가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었거든요. 울산에 사는 71세 신동철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있는 삼중고 환자셨어요. 하루에 먹는 약이 7알이나 되었고 병원비만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갔어요. 혈당이 300을 넘나들고 혈압은 19만 120, 콜레스테롤은 28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셨어요. 가족들은 언제 쓰러지실지 몰라서 밤잠을 설쳤죠. 그런데 매실차와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었어요. 혈당은 110대, 혈압은 12,580, 콜레스테롤은 180까지 떨어졌거든요. 약도 절반 이상 줄였고 병원비도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신할아버지가 특별히 한 건 없어요. 매일 매실차 3잔과 녹색 바나나 1개만 꾸준히 드셨을 뿐이에요. 물론 금연, 금주도 하셨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매실과 바나나였다고 하세요. 할아버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예전에는 계단 한층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등산도 하세요. 주 3회씩 동네 뒷산에 올라가시는데 같이 가는 60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해요. 매실과 바나나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 연구에서 매실의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클로로겐산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해 주거든요. 일본 츠쿠바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실 추출물을 6개월간 섭취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의 기억력이 25% 개선되었다고 해요. 또한 뇌 MRI에서도 뇌 위축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도 뇌 건강에 중요해요. 칼륨은 뇌의 신경 전달을 돕고 마그네슘은 뇌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해줘요.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죠. 강원도 원주에 사는 73세 김미경 할머니는 매실차와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한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방금 전 일도 잊어버리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셨는데 지금은 옛날 일까지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치매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 나이에 이 정도 인지 능력이면 매우 우수한 편이라고 하셨죠. 가족들도 할머니의 변화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매실과 바나나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시는 고급 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매실차는 식전 30분에 드시는 것도 좋아요. 위장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소화를 돕고 식후 혈당 상승을 미리 억제할 수 있거든요. 바나나는 운동 전에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저항성 전분이 천천히 에너지로 바뀌면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요.
특히 아침 운동 전에 녹색 바나나 반 개를 드시면 운동 효과가 배가 돼요. 두 번째는 조합입니다. 매실차에 계피 가루를 조금 넣어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거든요.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하루 1g씩 12주간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이 18% 감소했다고 해요. 바나나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특히 아몬드나 호두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할 수 있어요.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거든요.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매실차는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40-50도 정도가 적당해요. 바나나는 차갑게 보관했다가 상온에서 30분 정도 둔 후에 드세요. 너무 차가우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너무 따뜻하면 당분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보관법입니다. 매실차는 냉장고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비타민C가 산화되거든요. 바나나는 실온에서 보관하되 너무 익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검게 변하지만 과육은 괜찮아요. 오히려 저항성 전분이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슴 따뜻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80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진행되어서 한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였고 다른 쪽 눈도 시야가 흐려졌어요.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우울증까지 오셨죠. 평생 책 읽기를 좋아하셨는데 글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삶의 의미를 잃으셨어요.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방에만 계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매실차와 바나나를 꾸준히 드신 지 1년 만에 시력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진행이 멈췄고 새로운 혈관이 생기면서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산책도 하시고 큰 글씨로 된 책도 읽으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손주 결혼식에서 축사까지 하셨다고 해요. 원고 없이 즉석에서 말씀하시는데 신랑 신부와 하객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너희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있어서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매실과 바나나가 할아버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줬다. 가족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안아드렸다고 해요. 특히 할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손자는 할아버지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당장 매실차 한 잔과 녹색 바나나 한 개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박만수 할아버지처럼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매실은 반드시 완전히 익은 것만, 바나나는 녹색이나 연한 노란색만 드셔야 해요. 그리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변화 소식도 들려주세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음식의 진정한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음식은 단순히 칼로리를 공급하는 연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년간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건 음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전통 음식들에는 현대 과학으로도 다 밝혀내지 못한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매실과 바나나도 그중 하나죠. 매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삼국시대부터라고 해요. 그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매실을 약으로 사용했거든요.
특히 동의보감에는 매실이 갈증을 멈추게 하고 열을 내리며 독을 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의 당뇨병 증상과 정확히 일치하죠. 바나나는 비록 외국에서 온 과일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었어요. 특히 녹색 바나나는 설사나 소화 불량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현대의학은 분명히 발전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증상을 억누르는 데만 집중한다는 점이에요. 당뇨병이 생기면 혈당을 억제하는 약을 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추는 약을 줘요. 하지만 왜 그런 병이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죠. 반면 음식 치료는 다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요. 매실과 바나나가 혈당을 낮추는 이유도 단순히 혈당 수치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자체를 정상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환자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분을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도에 사는 78세 고영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고 할아버지는 당뇨병 20년 차 베테랑 환자셨어요. 인슐린 주사를 하루 4번씩 맞아야 했고 당뇨약도 6가지나 드셨어요. 그런데도 혈당이 300을 넘나들면서 조절이 안 되었거든요. 합병증도 심각했어요. 당뇨병성 신증으로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발가락 한 개는 이미 절단하셨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딸이 제 강의를 듣고 매실과 바나나를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죠. 놀랍게도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인슐린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3개월 후에는 투석 일정을 연기할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고 할아버지는 인슐린 주사를 하루 1번만 맞으세요. 당뇨약도 2가지로 줄었고 투석은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의료진들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하고 계세요. 7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농장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게이트볼도 하세요. 가장 놀라운 건 정신력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무기력하셨는데 지금은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매실과 바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시며 매일 감사 인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운이 좋았던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2만여 명의 환자 중 매실과 바나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거의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분은 2주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6개월이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변화가 오면 더 극적이고 지속적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실전 가이드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단계별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에는 적응 기간이에요. 매실차 하루 한 잔, 녹색 바나나 반 개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 불량이 올 수 있거든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천천히 시작하셔야 해요. 둘째 주부터는 매실차 하루 2잔, 녹색 바나나 1개로 늘리세요. 이때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갈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셋째 주부터는 매실차 하루 3잔, 녹색 바나나 1개를 드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혈당 측정을 해보세요. 아마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넷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매실 바나나 스무디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드셔보세요.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절대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조절을 하셔야 해요.
갑자기 약을 끊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한 혈당 측정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하루 4번 아침 공복, 아침 식후 2시간, 저녁 공복, 저녁 식후 2시간에 재시면 됩니다. 수치를 기록해두면 변화를 확인하기 쉬워요.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식후 30분 산책은 필수예요. 매실차를 드시고 바나나를 드신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수면도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매일 7-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어서 혈당이 올라가요. 명상이나 요가 또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바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꾸준히 하기 어려워요. 가족이 함께 매실차를 마시고 바나나를 드시면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이 가족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해주시면 성공률이 90% 이상 올라가요.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박정수, 이순자 부부가 그런 경우예요. 두 분 다 당뇨병이 있으셨는데 함께 매실차와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면서 1년 만에 모두 정상 혈당을 되찾으셨죠.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니까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병원과 약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음식의 힘을 믿고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해요. 물론 현대의학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음식으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매실과 바나나는 그 시작점입니다. 이 두 가지 과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셔야 해요.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완전히 익은 황매와 녹색 바나나를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병에서 건강으로, 죽음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한 달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반드시 변화가 올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삶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나이 때문에, 유전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매실과 바나나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에 여러분을 결정할 거예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